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날 어제 수요일 날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의 변곡점을 가지고 시장을 월화 타이밍을 보고 오늘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이제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지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을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단기 조정권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월화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단기 조정권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미국 시장도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다가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또 음봉이 또 하나 나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죠. 자,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뉴스를 접하고 있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와 좀 반대로 영국 여론조사 사이트 결과랑 그다음에 이제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 이제 탈퇴 확률에 대해서 혹은 탈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탈퇴가 많다라는 의견과 반대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박빙이거나 33%, 그러니까 어제는 24%였는데, 엊그저께 24%였는데, 어제 이제 33% 정도로, 그러니까 탈퇴 확률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60% 이렇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다 탈퇴로 된다라는 얘기와는 좀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걸 봐서는,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목요일 날이죠. 브렉시트 찬반 투표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좋은 합의점을 잘 도출을 해서 탈퇴를 하든 탈퇴를 하지 않든 시장의 좋은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투자 고지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13일 기준으로 박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접하는 여러분들의 여론조사의 그런 압도적인 탈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제 매체에서는 탈퇴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포를 심어주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퇴하지 않겠다라는 반대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앞서서 혹은 결과 바로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공포를 주었던 그 부분에서 무력감으로 빠졌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도 시장 되는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왜 시장이 안 박살나고 왜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1차 지지가 1970선 정도에 있습니다. 1차 지지가 저점 대비 고점에서 눌림복 정도의 폭이 1970 정도인데 그 정도 라인에 일단 1차 지지가 있고요. 2차 지지로 봤을 때는 1937, 이전에 있었던 1937, 이 저점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937.67 자리, 이전에 찍었던 전저점 자리가 2차 지지인데, 자, 2차 지지로 내려갔는데 폭 자체가 지금 대략 이제 30포인트죠. 딱 지금 30포인트, 32포인트 정도. 근데 월화 타이밍에서 월요일날 화요일에서 빠졌던 포인트가 50포인트가 넘습니다. 60포인트는 안 되고 50포인트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빠져도 그 폭까지 37포인트. 30포인트.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여러분들 월화 타이밍을 벌써 흔들리는 거 여러분 겪었잖아요. 그랬더니 겪는 과정에서 대형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20% 박살났습니까? 안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빠지는 며칠 동안에 많이 빠진 일이 벌어져도
월화 타이밍에 빠진 폭의 절반밖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극도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미 빠질 거면요, 벌써 지금 이 순간에서도 종목들이 초폭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주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여러 업종에서 대표주격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개인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종목들 바닥 부분에서 보면 최근 1년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들을 바닥에서 많이 매집을 했거나 사는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걔네들이 열심히 그렇게 사 모았으면 지금 시장이 폭락할 거면 그 모았던 물량들을 빨리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급락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든 삼성 SDI든 SK하이닉스든 뭐 지금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바닥에서 단단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빨리 매도 물량들이 하루에도 1,000억, 2,000억이 빨리 튀어나와서 종목을 빨리 폭락을 시키면서 시장을 급락시키면서 하락장으로 전이돼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여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포를 조장을 하고 시장은 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을 위험해서 혹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종목을 던지죠? 그럼 그거를 밑에서만 받고 있단 말이야. 매수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고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다음 주 정도에서는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브렉시트가 나오는 목요일 앞서서 하루 이틀 전에 화요일서부터 바닥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1, 2% 정도 이렇게 들어주고 강한 거는 뭐 3, 4% 정도 장중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렸고 그리고 바닥 부분에 붙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안 빠지고 계속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위쪽의 방향을 탐색을 하면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잘 살피시면서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렸으니까 코스닥 흐름도 보면요. 아랫꼬리를 지금 이틀 동안에 2번 달았습니다.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흔들릴 때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서 당겼다는 얘기예요. 자,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근의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분들이 들어왔다가 던지고 들어왔다가 던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장중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개인분들이 물량을 줄이고 던졌을 때에서 그걸 누가 샀을까? 누가 샀겠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지 누가 샀습니까? 어제도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왔죠? 결국은 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땡기고 올린 건 누구란 얘기예요?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잡아서 땡겼다는 얘기예요. 개인분들이 땡긴 게 아니라, 즉 아래에서 지금 의도를 보면 차트의 의도를 보게 되면 아랫꼬리에서 2번을 달았다는 얘기는 여기를 하방 경직을 주고 계속 박스권으로 정도는 최소한 움직여 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도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브렉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려를 가지고 있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매체와 틀리게 영국에서 여론조사 사이트 결과라 그다음에 도박 사이트를 쭉 이렇게 보정하고 수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지금 쭉 봤을 때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탈퇴가 많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D-Day 근처로 갔을 때에서 나오는 결과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그러니까 탈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압도적으로 탈퇴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박빙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탈퇴 확률이 뭐 33% 정도.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그 수치에 의한 겁니다. 그쪽 사이트에서는 그 정도인데 다른 사이트 뭐 전화를 한다라든지 뭐 여론조사 사이트 영국 그쪽에서는 박빙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 제가 한번 소설을 써드렸죠. 이렇게 공포를 준 다음에 시장을 가두리를 쳐놓고 결국은 D-Day 근처로 가서는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 주가를 띄어 올리는 그런 이제 제가 한번 소설 한번 써봤는데 지금 그런 이제 증거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라든지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이 급락 나옵니까? 안 빠지죠? 이거 왜 안 빠져요? 시장에 급락이 안 나올 거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테마주들, 그 다음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패턴주들은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차별화로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흔들리고 있고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목들이 박살난다라든지 폭락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 근데 요 얘기를 딱 마무리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직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안정권으로 돌아선 단기 상승이 아니라 아직까지 단기 조정권역이고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어디까지 1940선까지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뭐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모레 월요일이라든지 한두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도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켜드리고 시장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밑에 이제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013-3366-0110 공번호로 주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2263번 013-3366-2263번으로 문자를 주셔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번에 2611, 2612 전화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 받으시고, 상담 전화 주시고,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교체해야 될 종목인지, 지금 구간에서는 그거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종목들은, 그쵸? 어느 정도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시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화염방사기, 양봉이 나온 종목이 좋은 거고, 음봉이 나온 종목은 계속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에서도 추천해드렸던 SK하이닉스, 가격이 안 들어오는 게 아쉽지만, 미리 얘기해드렸죠. 안 들어오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반면에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계속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표적 종목 들어가야 되죠. 자, 전일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가격은 미도달렸지만 어제 장중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양봉으로 뻗치는 종목이라서 아쉽지만 미도달 될 것 같다. 자, 아쉽지만 미도달 될 것 같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조정을 받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선물 종목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대중주였고 그만큼 개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에서는 뭘 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세 개의 단단한 기둥이 보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28,000원 조정받으면 박스권 저점입니다. 그럼 정말 편안하게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전하게 종목들을 한 단계, 두 단계 좀 낮춰서 좀 드려봤는데 이게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더니 거래가 또 실려버렸어요. 어제 거래가 실려버리니까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위로 그냥 들어져 버리죠? 자, 그럼 이런 종목은 차를 어떻게 좀 공략해야 되냐면 여기가 또 지지라인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폭락하기를 한 번 더 30포인트가 빠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면서 28,000원 싸지게 사집니다. 근데 시장에 다시 1937, 1940선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얘는 28,000원짜리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29,000원 위에서 조정을 살짝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31,000원, 32,000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시장이 다시 1937쪽으로 밑으로 전저점을 깨듯이 갑자기 쾅 하고 빠진다. 그때에서는 하이닉스를 28,000원 부근에서 다시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29,000원 위에서 조정 볼 때 사야 되니까 뭐 29,400원이라든지 3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이렇게 위쪽에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소풍을 나가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도시락을 먹을 건지 아니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실내에서 먹을 건지 그거 어디에다 맞춥니까? 날씨에다 맞추죠. 그쵸? 소풍을 나가더라도 날씨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고 비가 안 오면 잔디 위에서 그쵸? 도시락을 먹고 이 부분은 날씨에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요리할 때에서는 비가 오는지 시장이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에 따라서 위쪽에서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실내에서 공략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요점은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얘가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이 바닥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바닥 종목들이 순환매로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도 혹시나 갖고 있는 많은 그동안에 이제 물려있던 많은 개인들이 있죠? 수많은 많은 개인들이 이미 여기 많이 물려가지고 상담을 시시때때로 뭐 2달 전, 석 달 전, 넉 달 전에 계속 제가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에서 매도가 아니라 최소한 32,000원까지는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략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그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에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코스닥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의 형태들의 차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단기 조정권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만약에 나왔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실까봐 천천히 움직이는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SK네트워크스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오늘도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좀 대형 종목들 가지고 나오는데 시장이 급락은 안 나오고 시장이 폭락은 안 나오고 하락장으로 전이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을 버텨주기 때문에 안전한 지금 거래 종목을 갖고 나오지만 코스닥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식의 강하고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에로티베쿰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전고점 돌파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또한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식의 종목들 바닥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전고점 돌파 패턴 기억납니까? 한 달 전에는 전고점 돌파 패턴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전고점 돌파를 직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전고점 돌파 패턴이다. 아, 이거를 여기서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이후로 해서 정말로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수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대형주에서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5만 7천 원 정도. 오늘 아까 좀 전에 찍었던 저점 라인 5만 8천 원인데 2% 안으로 들어오게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매수 가격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형 종목들도 패턴주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뭐 전저점 라인 크게 잡지 마세요. 3% 정도 짧게 25만 원 정도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실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을 샀을 때에서 뭐 20% 30% 먹겠다. 대형주에서 그렇게 먹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짧게 한 5% 정도를 두면서 짧게 보고 짧게 손절 잡고 해서 들어가서 크게 손실이 안 나는 상황에서 올라갈 때에서는 적당히 전고점 부분에서는 매도 처리를 하시면은 아마 그 정도의 수익률은 챙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종목도 움직이는 상황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통신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팜스토리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지금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곡물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뭐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뭐 50%인가요? 뭐 엄청나게 급등해서 또 다시 이제 금겹살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료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이 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뭐 시장의 특징이니까 사시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종목들이 어떻게 튀어오르고 있는지 모양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팜스토리입니다. 자, 팜스토리가 어제까지의 모습에서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쵸? 추세를 다 지지를 해 놓고 있고, 여기에서 거래가 실리니까 전고점까지 확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팜스토리가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이지바이오도 움직이죠? 그리고 이쪽 관련주 쪽으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에서도 또다시 튀면, 종목들이 그쪽에 있는 뭐 우성사료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뭐 CTC 바이오라든지 뭐 KCP 그쪽 관련주들이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요게 내일에서 팜스토리라든지 이쪽에 다시 박스권을 갖춰버리게 되면 그쪽 종목도 다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손절선을 작게 닫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겠다면 가능하시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단발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대장주의 흐름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팜스토리가 계속 치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타라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쪽이 이제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다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그쪽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패턴들 중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급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장이 움직이면 갑자기 확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드렸던 크리스탈 있죠? 이거 추천해드렸던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패턴들 많이 움직였는데 크리스탈을 여러분들한테 5월 23일 날인가요? 5월 하여튼 그 정도 구글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요 정도 LB 세미콘, 뭐 크리스탈 이쪽 관련주들 여기서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을 때에서 이런 데 잡아놓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 그러니까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렇게 패턴이 자 뒤로 가면 움직이기 이전에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애들이 있죠. 요 정도 모습, 요 정도에 있는 모습들 중에서 종목들 여러분들이 몇 가지들을 매매로서 공략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읒자 들어갑니다. 지읒자 들어가는 종목인데 뭔지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실 거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안전하게 단기 상승권이 아니라 단기 조정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러한 이제 대형 종목들은 큰 폭락 없이 바닥을 잘 다지다가 결국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다시 더 편안하게 움직이겠죠.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던 아침에 전략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혹시 지금 CG 있나요, 지금? 네, 그렇죠. 자, 종목 차별화 장세 여전하다. 그리고 바닥주 순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차별화 장세를 아까처럼 이지바이오라든지 팜스토이라든지 뭐 소화정보통신이라든지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뜨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 종목들은 안전하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보면 시장이 지금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 따라 들어갔다 물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겠는데요.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자,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요 02-4153번에 2611-2612. 자, 상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약한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된댔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강한 종목과 좋은 종목은 양봉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화염방사기. 음봉으로 계속 나오는 종목은 계속 더 물을 붓는다 그랬죠? 더 빠지기 위해서 물을 붓고 불을 끄고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갑니까? 물을 붓고 있는데. 그래서 음봉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정말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종목이면 교체하는 게 낫고 아니면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도 좀 상담 받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상담은요 013-3366-2263번입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삼성물산이네요. 자, 한번 문자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자,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장대 양봉이 몇 개 정도가 보이는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삼성물산 한 달도 아니고 넉 달 동안에서 양봉이 몇 개나 보이나요, 여러분들? 한 두 개는 큰 게 보이고,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개 정도 보이나요, 여러분들? 7개에서 10개 정도 보이죠? 나머지는 뭐 도치 정도고. 근데 음봉은 10개가 아니라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보이네요. 그 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물을 40바가지랑 불을 7개, 장작대기를 이렇게 7개 놓고 물을 40바가지 이렇게 부으면 뭐가 이깁니까? 압도적으로 물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건데 단 하나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약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지만 요 종목 삼성물산은 앞에 삼성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이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지 없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지금 거의 최저점이 99,000원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10만 원 정도 자리에 지지선을 가지고 아마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고 하락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마무리를 하면 박스권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과정도 한 1년 정도로 한번 보시고, 한번 1년 정도를 좀 여유있게 10만원 정도의 지지를 보고 1년 동안 여유있게 좀 가져가시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15만원, 16만원, 이거 한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를 길게 보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1년 정도에서 길게는 뭐 2, 3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1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물을 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물타기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려면요. 이거 뭐야 이거? 화염방사. 이 양봉이 이렇게 빨간색이 요쪽에 많이 나오면 됩니다. 요쪽에 요 부분에 이제 앞으로의 차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사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제 앞으로 차트가 그려지는 모양에 이렇게 양봉이 막 발생이 되면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사도 됩니다. 왜? 바닥이 이거 싸니까. 근데 저 양봉이 나와요. 계속 음봉이 나와요. 계속 음봉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그렇게 바닥을 치려고 세력들이 땡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 정말 시뻘겋게 그냥 양봉만 계속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막 사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길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건설. 뭐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건설은 제가 처음 상담해드리는 것 같네요. 자, 먼저 두산 관련주니까 두산도 한번 잠깐 볼게요.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두산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예전에 제가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반등이 어느 정도, 그때 기계주들이 반등을 많이 줬었고, 그 두산이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게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좋았던 부분은 아닌데, 그게 단기적인 이제 단발성으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기준으로 9,000원 부근으로 올라가면,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N자형입니다. N자형 목표치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한번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방송을 보게 되면 4월달에서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담해 드리면서 두산, 모든 그룹주들의 다 통틀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한 번 정도 매도 타이밍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부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단계적인 이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근데 그게 이미 아마 핵펀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잠깐 여러분들이 뉴스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움직여졌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바닥에서 얼마나 움직였냐면 거의 100%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100% 넘었죠. 150%. 120%. 바닥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에서는 단기 고점을 주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지루한 박스권 과정, 조정 과정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건설도 혼자 움직이고 싶지만 사실은 두산그룹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때 고점 받고 거래정지 한 차례 받고 감자 받고 지금 쭉 빠지고 밑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6,100원이시면은 이때 당시에서 빠질 때 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타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고점에 잡았다가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두산그룹주들이 다시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두산그룹주들이 쉽사리 지금 움직이기에는 지금 당장은 쉽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앞으로 좀 횡보 과정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하락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10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1, 2, 3, 한 3개월 정도 반등을 줬고 그러면은 정말 길게 조정을 받으면 몇 개월? 10개월 조정을 받고요. 짧게 조정을 받으면 지금 3개월 정도에 올라갔으니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개월 지금 지났죠? 2개월 지났죠? 그 이번 달까지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보면 그래서 짧게 조정 받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길게 조정 받으면 10개월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급을 보면 지금 이걸 누가 샀는지를 쭉 보면요. 자, 최근 누적, 최근에 10개월 동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부터 1년 과정을 볼게요. 1년 과정. 1년치를 보게 되니까 위에 보니까 수량을 보니까 누가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3,400만 주 갖고 있고 외국인들은 3,000만 주 던졌고요. 기관들도 300만 주 던졌고 연기금도 600만 주 던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가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1년 동안 이 주가를 왜 땡겨줘 이거를. 개인들 수익 많이 나게 하는 절대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의 논리에 맞춰서 이 종목은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짧아도 한 달에 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 길게는 10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그때에서 이 외국인들이
1,500만 주라도 들어오면, 혹은 기관들이 그때에서 500만 주든 700만 주든 들어오면 그때는 올라갑니다. 근데 500만 주, 700만 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매도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얘는 잠을 자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급을 잘 보세요. 수급을 잘 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또 매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좀 요거는 인내하면서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꼬여있는 종목은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승부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 올라올 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 사더라도 안전하고 수급이 받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지금 계속 옆으로 박스권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11,750원이면, 아니구나, 12,700원이시구나. 자, 뭐 사신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그렇게 최고점에 물린 것도 아니고, 그쵸? 여보세요? 좀 됐습니다. 아, 좀 됐어요? 좀 됐어도. 6개월 지났습니다. 아, 6개월? 그러면 좀 되셨네요. 그쵸? 한 3, 4개월 정도로 봤는데, 6개월 정도 되셨으면 좀 이제 지루할 때도 됐죠. 그쵸? 네네. 하도 안 가서.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11,200원 정도를 지지를 한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담거든요, 지금 물량을. 네? 예, 기관과 외국인들 물량을 담으니까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셨다가, 네네. 다시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오는 자리 있죠? 그 매수 네. 가격 이상으로 들어주는 자리. 그런 자리로 다시 올라와서 13,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아, 13,000원대 되면은 전화 한번 드릴까요? 예. 네, 그렇게 전화를 주시고 얘는 11,000원 정도의 지지, 그리고 11,200원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11,200원, 11,000원 이 정도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얘가 좀 고생을 안 하고 단기간에 13,000원 쪽으로 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아마 전이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기간이 좀 오래 길게 가야 됩니까? 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를 보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를 짧게 잡지를 않고,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짧게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빼고, 횡보 기간을 몇 년을 갖냐면, 1년, 2년, 3년 정도의 횡보 기간을 가져요. 박스권을. 네. 그리고 올라갈 때서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의, 1년에서 10개월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지금 빠질 때에서도 뭐 단기간에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또 기간이 이때 고점서부터 7월달서부터 지금 7월달이니까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빠지고 올라가는 폭이 뭐 한 1개월, 2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빠지면 5개월 동안 빠지고, 그리고 박스걸 가지면은 뭐 10개월에서 뭐 3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저쪽에 그쵸? 한미 이쪽 제약주들, 이쪽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거에 비해서 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작은데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짧지가 않죠. 지금 6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월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만 가지고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1개월, 2개월 만에 뭐 승부 보려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 정도의 지지를 보면서 한 3개월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13,000원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여러분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10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본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빨리 위쪽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 요 모습이 안 나오면은 빨리 안 들어줍니다. 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요 모습이.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요 모습이 나와주면 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안 나오면은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 네. 네, 종목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래 이게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일 때 잘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큰 수익을 내려면 아예 눈을 감아야 돼, 그냥.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30% 올라갔다가 20% 다시 도로 내려가고, 30% 올라갔다가도 20% 도로 다시 내려가고,
수익이 막 3천만 원 수익 났다가 2천만 원 다시 없어지고 1천만 원만 남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원래 겪는 종목이라서 요거는 큰 수익, 바닥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은 그냥 눈을 감으셔야 되고 단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쉽사리 이거를 아마 강심장이 아니면 좀 버티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종목은 지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고생을 한번 해보세요. 한 2, 3개월 정도? 그러면 13,000원 정도 그때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 중국 시장 일단 0.31% 하락 출발을 했네요. 뭐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혼자 단독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뭐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쭉 보게 되면은, 좀 하락 종목수가 좀 많긴 하지만 최근에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보다는 조금 더 낫네요. 한 6대4 정도 비중. 그러니까 6이 빠지는 종목 수죠. 그래서 빠지는 종목이 6대4 혹은 뭐 그 정도, 6대4. 그 정도가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뭐 7대3, 8대2 정도의 하락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들이 좀 적게는 좀 나오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 꼬여 있다 보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장중에 이렇게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지금 흐름들이 아침에서도 한 100억 가까이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던 코스닥이었는데 어제는 양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매도세가 좀 더 많아지고 있죠. 이 부분이 줄질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질 않으면 시장에 폭락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미국 시장, 야간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리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함부로 지금 뭐 코스닥 지금 700억 매수고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함부로 순매수해서 이게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직 블랙시트에 대해서 한 번 정도에 더 한 차례 정도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버텨주고 하락폭이 5% 내에서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한 차례 확 흔들릴 때에서 변동성이 큰 이렇게 매매 종목으로 장중에서 최근에서 20% 가까이 갭이 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평선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단번에 뭐 10%, 20% 내려가는 건 뭐 한순간입니다. 최고점에 있는 종목들 20% 내려가는 건 뭐 눈 깜빡한 사이에 2, 3mm면요 30% 내려가는 것도 3mm면 금방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조만간에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무슨 꿍꿍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의 시장을 더 출렁거릴 수도 있도록 지금 주식과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런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쉽사리 여기에서 갑자기 시장이 급등할 것 같아서 종목을 뭐 산다라든지 이런 부분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많이는 안 도망갑니다. 한 차례 정도 흔들림이 또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느 타이밍에서 시장에서 장대 항복 나올 때, 자, 업종 차트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추격 매수를 하고 싶다, 추격 매수 말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신규 매수하고 싶다, 강하게 매수하고 싶다. 여기서도 이게 장대 항복으로 나오면 해도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항복, 이게 화염방사기처럼 강한 장대 항복으로 뻘겋게 이렇게 불을 쏘면 여러분들 사도 됩니다. 추가 매수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서 지금
계속 음봉을 흘러내리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밑으로 이 지지선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 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흘러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옳다꾸니하고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거기 그 게임에 누가 넘어갑니까? 개인들이 지금 매수하면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고 외국인들이 한 번 더 개인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빼려고 슬금슬금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음봉이 날 때는 함부로 저점에서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교체한 상태에서 그대로 긁고 있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추가 매수하면 이게 한 번에 쾅 빠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 못 버팁니다. 그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렁거린 다음에서 빠진 다음에서 장대양봉이 나올 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여전히 유리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수급이 돌아서든지 저렇게 화염방사기처럼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릴 때까지 그럴 때까지만 여러분들 좀 참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런 모습 나오면 그때서부터 하세요. 그때서부터.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CI.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KCI를 질문을 주셨는데, 예. 9,9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5%,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적당한 이제 비중 내에서, 일단은 사시는 것 같은데, 9,900원대 사셨으면은, 여기서 사셨구나. 자, 요거 지금 차트를 봤을 때에서 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과 우측을 한번 나눠볼게요. 요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5월 16일 이전에 사셨나요? 이후에 사셨나요? 이후에 산 거예요. 요건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요? 예. 올라갈 때면은 이전인데요, 이전. 예. 그 11,000원까지인가 직구선 그때 못 팔았더니. 11,000원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사셨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 요 정도 부분에서 사셨다가 예. 올라갈 때 수익 날 때 못 팔고 들고 있다 지금 조정받을 때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네, 하여튼 뭐 이전에 사셨던 거는 그래도 잘 사셨어요. 이전에서 바닥에서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그렇죠? 보세요 네. 한번. 이거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차트를 뒤로 올리면 양봉이 더 많죠, 그렇죠? 장대 양봉 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는 봉입니다. 사는 봉이고 공략을 해도 돼요. 왜 양봉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목표치를 보니까 단기 N자를 줬습니다. 단기 N자를 주고 나서 이게 이때 좀 아쉬운데, 근데 이거를 못 팔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5일선 이탈 나오거나, 이렇게 중요 지지선을 한번 이렇게, 여기가 중요 지지선인데, 이걸 깼을 때에서 이익 실현을 참 절반 정도만 했었으면, 그쵸? 예를 들어서 1,500원이 깨졌다라든지 1,200원이 깨질 때, 그때서 조금 비중을 좀 줄였으면 하는 조금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네요. 예. 네. 자, 어쨌든, 이 이후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방지를 시켜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이후에서 음봉이 나올 때에서 샀던 사람들은, 보세요 한번. 계속 빠지겠다라고 음봉이 나오면서, 화롯불에다가 계속 물 부으면 꺼지지, 그게 불이 붙습니까? 그쵸? 물을 부으면 꺼지잖아요. 화롯불에. 그쵸? 혹시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나요? 예, 해봤죠. 해보셨죠? 거기다 예.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꺼지죠? 예. 자, 보세요 한번. 주가가 올라와서 불이 붙었는데 이게 음봉이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파란색이 음봉인데 음봉이 파란색이니까 이게 눈물 혹은 물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계속 끼얹으면 이게 빠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물을 계속 부으니까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노리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신규 매수한 만약에 시청자님들 중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한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고 하여튼 사신 부분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임은 괜찮게 잘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대응을 조금이라도 다는 안 팔아도 됩니다. 다는 안 팔아도 되고 조금이라도 매도를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자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그 부분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부분에 있어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라간 폭, 빠진 폭, 기간도 거의 적당하게 맞아진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쳤고요. 올라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지만 요거는 만약에 좀 더 심하게 조정받으면 지금 8,800원이니까 8,000원까지 빠지면 10%더 빠집니다.
예. 정말 심하게 빠지면 10% 정도 더 빠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죽는 게 아니라 10%가 더 빠진 일이 있더라도 10,000원으로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아셨나요? 예, 예. 근데 지금 10%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출렁거려고 1940선을 이탈을 하고 1937까지 내려가게면은 얘는 10% 빠져, 얘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주가가 시장이 정신을 차릴 때에서 올라오냐, 수익으로 바뀌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예,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장이 어쨌든 간에 2달 뒤, 석 달 뒤 올라가면은 얘가 다시 10,000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손절할 건가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8,000원으로 내려가는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을 쭉 지나면 차트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1년 뒤, 2년 뒤에서는 12,000원, 13,000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바닥권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차트예요. 다만 8,000원짜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갈팡질팡, 지금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요 수급이 앞으로 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수급 동향 잘 살피시고 주가의 위치는 바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는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라는 건 상승하고 하락하고 박스를 갖고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요 박스권만 잘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바닥을 지지라고 움직이면 이거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락했을 때 네. 좀 더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은 좀 어떤가요? 자,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머릿속에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음봉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 불이 안 붙죠, 그렇죠? 이때는 사면 안 돼요. 계속 물을 부으니까 물이 말라야 돼, 그렇죠? 예. 장작도 지푸라기에도 물을 부은 상태에서 먼저 말려야 됩니다. 그 말리는 작업을 화염 방사기로 이렇게 불을 쬐야 돼요. 이렇게 화염 방사기로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진 차트에서 이렇게 양봉이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 됩니다. 아, 예, 예, 예. 네, 요 모양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11,000원이 아니라 13,000원, 14,000원, 15,000원 들어갑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만 도배만 해놓으면. 아, 네, 근데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음봉이 조금, 그쵸? 강하다 보니까 예. 좀 약세를 보여서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 자, 전화 연결이네요. 자, 치아 관련주. 제가 뭐 간혹 가다 이제 이빨 관련주인데 이빨은 이제 동물한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치아 관련주. 자, 이렇게 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는 이빨 관련주들을 오스테 임플란트도 있고, 그렇죠. 치아 관련주들을 제가 입에 베어서 그래요. 자, 치아 관련주들을 2014년도 이전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봤었어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 바텍, 뭐 등등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 있을 때서는 제가 참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많이 올라갔어요. 결론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셨나요? 예. 네, 좋게 얘기 안 하고 최근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상담해 드릴 때에서도 그때 바텍을 질문하셨었나? 오스테 임플란트를 좀 질문하셨었나? 이런 치아 관련주 쪽에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은 보지 마셔라. 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하시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그때 질문하셨던 분한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서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빠져나오시라 그랬고 매수가 이렇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스테 임플란트 계속 사주죠? 예, 근데 지금 바텍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들이 고점에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매수 단가가 저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밑에 매수 단가가 저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매수 단가가 지금 36,0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요, 이거는? 예, 며칠 전에 샀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은 매매로는 가능합니다. 왜? 최근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어요? 고점 대비 27%, 29%, 그쵸? 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저점 지지, 여기. 이거 매매가 가능합니다. 34,000원 정도, 34,4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보유하시면 되고요.
반등 줄 때 37,500원에서 4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에서는 분할 매도하세요. 예. 네. 이 4만 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일단 37,500원을 가야 4만 원을 가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4만 원을 먼저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 3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를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37,500원까지 먼저 갈 수가 있고 그 정도 왔을 때에서 거래가 질린다라든지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준다라든지 아니면 오스테인 플랜트가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 얘도 덩달아서 4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37,5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추후 상황에서는 시장이 강하더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치아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하게 한번 더 튀어주면 그때는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격에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으로 계속 밀려 내려갈 때서는 사실은 매수는 조금 타이밍이 좀 일렀습니다. 예,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거래가 실리는 부분에서 샀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게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이 좀 더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산 가격에서 얼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그냥 조금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장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으면 교체하셔도 되세요. 큰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 종목은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시장이 바닥을 치면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서는 오히려 팔았다 다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타임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놔뒀다가요? 일단은 보유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고요. 바닥 종목들은 안전합니다. 네, 시장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면서 실전 매매 점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